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작가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일본 작가. 아마 어디 출판업계인가에서 계속 투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긴 몰라도 근 10년 동안에 다섯 손가락 안에 계속해서 꼽혔을 거예요. 하루키는 그만큼 한국인이 좋아하는 현대 일본 작가죠. 그래서 뭐 하루키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데, 이분이 근데 그 자전적 에세이를 여기 써 있잖아요. 썼어요. 그래서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그래서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소설가가 됐는지, 뭐 상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여기 직업으로서 소설가를 썼던 것처럼, 소설가라는 직업을 쓴, 그러니까 소설가는 직업, 어떻게 하면 글을 쓰는, 어떻게 글을 쓰는 방법이라든지, 뭐 글쓰기에 대한 생각 단상들이라든지 이런 게 좀 상당하게 촘촘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인생 철학도 많이 담겨 있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하루키 책은 어렸을 때 그 상실의 시대, 노르웨이의 숲이라고도 하죠. 그 책 일부 발췌, 또 하루키 소설이 은근 또 야한 묘사들이 좀 있어서 엄청 어렸을 때 그걸 우연찮게 접해서 좀 발췌도 비슷하게 하고는, 그 되게 성인이 되고 나서는 되게 그러니까 딱 진득하게 하루키 소설을 보고는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본 적은 없어요. 다만 저도 이제 그래도 글을 쓰고 있어서, 데뷔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나중에 데뷔를 하고 싶다는 생각 좀 있어서 글을 이제 쓰고 있어요. 근데 하루키의 이 직업으로서 소설가의 영향이 좀 있었죠. 그래서 매일 저는 아침에, 뭐 아침에 인간 한다고 영상을 몇 개 올려드렸는데, 아침에 최소 20분, 사실은 정말 쓰기 싫은 날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20분은 쓰려고 노력해요. 최소 15분. 정말 쓰기 싫은 날은 10분. 정말 쓰기 싫은 날은 스킵한 날도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15분 딱 썼어요. 그러면은 한 1000자가 안 돼요. 한 15분, 10분 정도 쓰면 한 500자, 700자 정도 되고, 모드로. 그래도 꾸준하게 쓰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직업으로서 소설가를 보고 나서 되게 약간 매일의 루틴으로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책에 보면은 제 7회에서 한없이 개인적이고 피지컬한 소설가라는 그 직업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거기서 제가 왜 그 15분이나 20분을 글을 쓰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 책을 읽고 더 마음을 가다듬었던 이유인데, 이건 사실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는 것은, 이거를 제가 이 글을 이거 복사해서, 아니 그 드래그 그대로 쳐가지고 블로그에도 넣어놓고 매일 보고 싶다. 그러니까 마음을 계속 잡으려고 라는 제 마음을 되잡기 위해서 그 생각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유튜브를 만들다 보니까, 유튜브에 오디오북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내가 좀 글쓰기 싫은 날 좀 마음을 스스로 다 잡을 수 있는 어떤 뭐랄까 트리거, 그런 장치로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한번 제가 여기 영상을 남겨놓고, 제가 스스로 듣기 위해서 한번 남기는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소설을 쓴다는 작업에 관해서 말한다면, 나는 하루에 5시간쯤 책상을 마주하고 상당히 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강함은 적어도 그 많은 부분은 이라는 말인데, 내 안에 천성적으로 갖춰진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획득한 것입니다. 나는 자신을 의식적으로 훈련시킴으로써 그것을 몸에 배게 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말하자면, 만일 그럴 마음만 먹는다면 그것은 간단히까지는 아니더라도 노력 여하에 따라 누구라도 어느 정도는 몸에 배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강함이란 신체적 강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타인과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금 상태를 최선의 모양새로 유지하기 위한 강함을 말합니다. 굳이 도덕적이 되라거나 금욕적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금욕적인 것과 뛰어난 소설을 쓰는 것 사이에는 딱히 직접적인 관계성은 없습니다.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 단지 피지컬한 일에 좀 더 의식을 기울이는 게 좋겠다고 지극히
단순하게 실무적으로 제안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끊고 말씀드리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어렸을 때는 제가 인격적으로 되게 고양이 되고 품성이 되게 고다지고 그러면 제가 되게 아름다운 되게 좋은 작품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소스 쓴다 그래도 제가 아주 고매한 인격을 갖추고 있으면은 우수한 작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아닌 경우도 있죠. 사실 우리가 뛰어난 그 음악가들, 그다음 우리가 즐기는 뮤지션들 보면은 마약을 한다거나,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그 마약 상태에서 뭐라 그러지? 무슨 상태라 그러죠? 그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 흥분된 상태에서 몹시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그런 악상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약물에 중독된다고 하지만 하루께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되게 그 사람 되게 타락했고 쾌락적이지만 역으로 되게 금욕적인, 자기가 타락이기 때문에 되게 금욕적인 그 소설, 스님에 대한 소설을 쓸 수도 있을 거고, 그가 바라보는 이제 스님의 관점에서 책을 쓸 수도 있고, 역으로 그 본인의 쾌락 상태에 따라서 되게 에로스적 소설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형태든 되게 뛰어난 작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제 논리가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웃긴 생각,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맞다라고 하면 반대로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래도 본인을 수련하는 집단에 있는 어떤 절에 있는 스님이나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장 뛰어난 작품을, 그들이 글을 쓴다 그러면 가장 뛰어난 작품을 써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키도 그래서 그 한없이 개인적으로 피지컬한 업을 해야 된다는데 그 5시간씩 책상을 마주하고 그 소설 쓴다라고 했는데 이 제안이 하나의 제안일 뿐이지 되게 금욕적이고 되게 바깥 생활과 단절하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거죠. 뭐 책상에 5시간 앉아 있어도 5시간, 하루에 5시간이고 나머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 시간은 술 먹고 놀 수도 있고 친구들하고 수다 떨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떼까떼까 놀 수도 있어요. 되게 그 나머지 시간을 되게 타락적인 생활을 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되게 이게 5시간만은 그래도 보존을 해야지 소설을 쓸 수가 있다라는, 대단히 방금 전에 말했지만 지극히 단순하게 실무적으로 제안하는 것일 뿐입니다 라고 이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고방식, 삶의 방식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일반적인 소설가의 이미지와는 다를지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죠. 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점점 불안이 엄습합니다. 대표적으로 살면서 가정 따위는 돌보지 않고 아내의 기모노를 전당포에 잡히고 술을 마련해 가로 열고, 이미지가 좀 지나치게 고리타분한가? 가로 닫고, 때로는 술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아무튼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서 그러한 파탄과 혼돈을 통해 문학을 자아내는 반사회적 문인, 그런 고전적인 소설가 이미지를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닐까. 혹은 스페인 내전에 참가해 포탄이 날아다니는 속에서 타닥타닥 타자기를 두드리는 행동하는 작가를 원하는 건 아닐까. 평온한 교회 주택가에서 거주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건전한 생활을 하고 날마다 조깅을 거르지 않고 야채 샐러드 요리를 좋아하며 서재에 틀어박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글을 쓰는 작가라니, 그런 건 실은 아무도 원하지 않은 게 아닐까. 이게 본인을 얘기하는 거죠. 본인이 맨날 조깅하고 빨리 자고, 나는 세상 사람들이 품고 있는 로망에 쓸데없이 찬물을 끼얹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이런 좀 불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앤서니 트롭럽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19세기 영국 작가로 수많은 장편 소설을 발표해 당시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는 런던 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어디까지나 취미로서 소설을 썼지만 이윽고 작가로 성공을 거둬 일대를 풍미하는 유행 작가가 됐습니다. 그래도 그는 우체국 일을 끝까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출근하기 전에 새벽같이 일어나 책상 앞에서 자신이 정한 양의 원고를 부지런히 썼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체국에 갔습니다. 유능한 공무원이었는지
관리직으로 상당히 높은 자리까지 출세했습니다. 런던 거리 곳곳에 빨간 우체국이 설치된 것은 그의 업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로 열고 그때까지 우체통이라는 게 없었다는군요. 가로 닫고 우체국 일을 좋아해서 집필 활동에 아무리 바빠져도 그 일을 그만두고 전업 작가가 될 생각 따위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꽤 특이하신 한 분이었던 한 모양이에요. 그는 1882년 67세로 세상을 떠났지만 유고로 남겨진 자서전이 사후에 간행되면서 그야말로 로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의 규칙적인 일상생활이 처음 세상에 공표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툴럽이 어떤 인물인지 알지 못했는데 실상이 드러나자 평론가도 독자도 너무 놀라고 막당 실망해서 그때를 경계로 영국에서는 작가 툴럽의 인기와 평가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와 대단하다 진짜로 훌륭한 사람이네 라고 순수하게 감탄하고 툴럽 씨를 존경하지 않았을 텐데 가로 열고 아직 책을 읽어본 적은 없지만 가로 닫고 그 당시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야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따분한 작가의 소설을 읽었어? 하고 진심으로 화를 낸 모양입니다. 어쩌면 19세기의 영국 보통 사람들은 작가에 대해 혹은 작가의 삶의 방식에 대해 반세속적인 이상상을 원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도 이런 범속한 생활을 하다가 혹시 툴럽 씨와 똑같은 일을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면 저절로 움찔움찔합니다. 하긴 툴럽 씨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재평가를 받았으니까 그건 잘됐다고 하면 잘된 일이지만 그러고 보니 프란츠 카츠카도 프라우 보험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틈틈이 꼬박꼬박 소설을 썼습니다. 그도 꽤 유능하고 성실한 공무원이었는지 직장 동료들이 상당히 높이 평가해 줬습니다. 카프카가 결근하면 보험국 일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툴럽 씨와 마찬가지로 본업도 빈틈없이 잘하고 부업인 소설도 진지하게 써낸 사람입니다. 가로 열고 단지 본업이 있었다는 게 그의 많은 소설이 미완성으로 끝난 데 대한 이유가 되는 듯한 느낌은 들지만 가로 닫고 하지만 카프카의 경우 툴럽 씨와는 반대로 그런 반듯한 생활 태도가 오히려 훌륭한 장점으로 평가되는 면이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차이가 생겼는지 좀 신기하지요. 사람들의 회의 포편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작가에 대해 그런 반세속적인 이상상을 원하시는 분께는 참으로 죄송하지만 그리고 누차 되풀이하는 것 같지만 어디까지나 나로서는 그렇다는 얘기지만 육체적으로 절제하는 소설가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불가결한 일입니다. 내가 생각컨대 혼돈이란 어느 누구의 마음속에나 존재합니다. 내 안에도 있고 당신 안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실생활에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외부를 향해 드러내야 할 종류의 것은 아닙니다. 이것 봐. 내가 떠하는 혼돈이 이렇게나 크다니까 하고 남들 앞에 자랑스럽게 내보일 만한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내적인 혼돈을 마주하고 싶다면 입 꾹 다물고 자신의 의식 밑바닥에 혼자 내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할 만한 혼돈은 정면으로 마주할 만한 가치가 있는 참된 혼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당신의 말 밑에 깊숙이 잠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언어화하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과묵한 집중력이며 좌절하는 일 없는 지속력이며 어떤 포인트까지는 견고하게 제도화된 의식입니다. 아울러 그러한 자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신체력입니다. 실로 재미라고는 없는 말 그대로 산문적인 결론인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소설가로서의 나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비판을 받든 상찬을 받든 썩은 토마토 세례를 받든 아름다운 꽃 세례를 받든 나는 아무튼 그런 방법으로 글을 쓰는 것 밖에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 밖에는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되게 인상적이죠. 저 여기 되게 약간
사실 제가 아침형 인간을 꽤나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책을 봤기 때문에 저는 되게 공감했어요.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아마 제가 아침형 인간을 하면서 아침 20분은 운동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에 20분은 명상, 20분은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했어요. 독서를 한다든지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하다가 시작한 지 한 달만, 한 달이 딱 지나고 나서 그 작년 10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10월 말부터 갑자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는데 이 책을 아마 그때 읽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이 시간에 글을 한번 써볼까? 라는 생각을 아마 이 책, 규칙적으로 내가 그러면 저 직장인인데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규칙적으로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시간. 그러니까 퇴근하고 나면 이제 몸에 이제 피로가 쌓이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니까 글을 쓰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아침에는 그나마 피곤하지만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나마 좀 있어요. 출근하기 전에. 그러니까 자고 막 일어났으니까 그때가 최적의 시간대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꽤나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지지부진하고 너무 쓰기 싫고 난 재능이 없는 걸까? 아직도 그 생각을 해요. 그게 그러니까 10월 말부터 썼으니까 11월부터 썼잖아요. 11월, 11, 12, 1, 2, 3, 4, 5, 6, 8개월을 썼는데 매일 쓴 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달로 보면 평균적으로 10일은 좀 5일에서 10일 정도는 평균적으로 많이 빼먹는 것 같아요. 주말 같은 건 좀 많이 빼먹고 저도 이제 술 먹는 날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인간 부득이 빼먹는 날도 있고 그래도 한 달에 평균적으로 20에서 21에서 25일 정도는 계속 썼거든요. 그래서 8개월을 쓰다 보니까 누적한 양이 상당해요. 그래서 내가 재능이 없다고 했지만 지금 제가 돌이켜서 옛날 거 올해 1월달, 작년 11월달에 써놓은 걸 딱 클릭해 보면 저도 놀래요. 야, 이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참 이게 지금도 내가 잘 쓰는지는 잘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바로 전문 작가가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누적해 가면 언젠가는 나도 냉철 TV에서 언젠가는 우리 슈퍼개미 하던데 언젠가는 나도 괜찮은 작가가 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습관은 계속해서 가지고 가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소설에만 글 쓰는 것만 해당되지 않는다. 이 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본인이 정말 나중에 하고 싶은 거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거 특히 앞으로 하고 싶은 거가 어리신 분도 있을 거고 좀 나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향후에 미래에 한 2, 3년 뒤에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을 건데 그거를 여기 직업으로서 소설가에 그 하고 싶은 걸 딱 넣어보세요. 만약에 진짜 웹툰 작가가 되고 싶은데 직업으로서의 웹툰 작가 아니면 요새 카톡 이모티콘도 저도 약간 관심이 있긴 한데 잘 못하고 있지만 직업으로서의 카투니스트 이모티콘 작가 아니면은 지금 유튜브 영상을 딱 듣기만 하고 나도 유튜브 한번 이 정도면 나도 만들 수 있겠는데 생각하시면은 직업으로서의 유튜버 이걸 여보면 아니면은 나 영어 되게 잘하고 싶은데 직업을 빼도 돼요. 취미로서의 영어 전문가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영어를 1년 뒤에 정말 잘하고 싶으면 매일매일의 시간을 영어를 할애하면 되거든요. 영어를 하루에 제가 아침 인간이죠. 하루에 이런 생각을 저 펼쳐봐서 저녁에 그럼 내가 매일 아침에 20분을 글을 쓰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서 글이 누적이 됐잖아요. 이게 딱 눈에 보이죠. 그럼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만화가가 되고 싶어요. 근데 지금 그림 실력이 별로야. 그러면은 정말 근데 만화가가 너무 좋아. 근데 되고 싶어. 아니면 이모티콘 작가까지 그림 못 그려도 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나는 그래도 이모티콘 꽤나 이쁘게 그리고 싶어. 근데 실력이 좀 스케치 드로잉 실력이 안 돼. 그러면 그냥 맨날 꿈만 꾸는 것보다는 한번 해보는 거죠. 하루에 20분만 그림을 그려보자. 20분만 딱 20분 지나면 안 그려도 돼. 근데 20분은 무조건 그리자 라고 했었을 때 그 다음에 영어 공부를 해보자. 그러면 하루에 20분 하다가 20분 딱 치면 그냥 딴 거 하고 놀아. 아까 말했잖아요.
금욕적이거나 도덕적일 필요는 없다. 20분 하고 술 마시러 가요. 근데 매일 20분은 하고 술 마시러 가는 거지. 이런 거를 계속 해보면 상당히 여러분 인생에 변화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사실 저는 이거 정말 저는 이 하루키에 이거야말로 정말 와닿는 내용이다 생각해서 저는 자주 이걸 꺼내봅니다. 책을 근데 영상까지 만들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딴 데 어디 등산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또 이런 영상들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한번 다시 제 마음 흩어진 마음을 좀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다시 한번 되잡기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매일 로딩 하진 않잖아요. 근데 매일 조금씩이라도 10분짜리라도 하나 만들어서 로딩 하는 게 저는 또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저의 그걸 꾸준하게 하는 거잖아. 근데 꾸준하게 하는 유튜버랑 꾸준하게 하지 않는 유튜버랑 또 나중에는 종국의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많이 나겠죠.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직업으로서의 어떤 본인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어떤 그 시간을 할애해서 하루키한테 좀 진짜 이런 건 진짜 배울 것 같아요.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하루키를 좀 본받아서 롤모델 삼아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봤으면 좋겠어요.